안녕하세요, 에드마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방학 때 집에서 공부시키면서 어떤 방법으로 시켜야 보다 아이들이 잘 따라오게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하기 싫어할 때는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뭐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도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사실 제 아이가 아니고, 그리고 또 결혼 전이기도 했고, 그렇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는 사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영어 과목이었기 때문에 영어 시간에만 반별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 됐기 때문에, 그런 아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부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집에서 공부를 시켰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당연히 해본 적이 없겠죠. 그리고 그 얼마나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다는 게 진짜 얼마나 밑바닥을 드러내 보여야 하고, 또 아이의 밑바닥까지 봐야 하는지를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내가 요령이 없나? 이 생각도 해봤었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습관이 안 되나? 이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보고, 뭐, 학원도 보내봤다가, 다시 또 집에서도 해보고 이제 이랬는데, 결론은 아이들 다 똑같다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만 비단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닐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라고 저만, 그러니까 저이기 때문에 유독 힘든 건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들 비슷비슷한 이유 때문에 집에서 공부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교육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하는 것이 좀 힘들구나 생각해서 학원을 또 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을 보낸다는 얘기는 거의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의 시간은 없이 그냥 학원만 계속 돌리는 거죠, 오전에. 그렇게도 해봤고 했는데, 결론은 역시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내가 얘를 하루 종일 데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 오후에는 원래 하던 거 스케줄이 있으니까 한다 치더라도 오전 내내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얘를 공부를 시키겠다,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어, 엄마가 로봇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번갈아 가면서 이 짜증을 계속 받아내면서 내가 얘네들을 웃으면서 지도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 해서 뭐 어떤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은 전혀 짜증 내지 않고 늘 웃습니다. 그리고 뭐 늘 웃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불만이 없고, 뭐 하라는 대로 하고 밥도 잘 먹고 합니다 라는 학생이 글쎄요 있으면 정말 부러울 따름인데,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기는 싫어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그리고 뭐 어렵지 않더라도 또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간이면 누구나 사실 게으른 게 디폴트잖아요, 사실은. 놔두면 한없이 게을러지고 안 하고 싶고 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본성을 거스르고 계속 발전하고, 뭐 이렇게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해서 자꾸 내 자신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사실 그래서 엄마들도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사실 그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깨달은 거는,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그냥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니 훨씬 이게 더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원래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짜증이 원래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를 할 때는 더 힘들고, 이제 이런 거를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가 받아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칭찬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늘 보는 그 아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를 내가 잠시, 옆집 애를 내가 잠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그만 거 뭐 하나라도 잘하면 칭찬을 계속 해주시고, 스티커를 계속 붙이고, 그래서 보상을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상이 없이는 사실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눈에 보이는 뭐 성적이나 그런 뭐 내가 뭐 대입을 당장 앞두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또 아이들은 또 아직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먼 미래의 목표까지는 생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너무 추상적인 목표를 내세우면서 압박을 하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칭찬, 그리고 스티커를 눈에 보이게끔 붙여 놓으시고, 스티커를 막 붙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러다 보면은 엄마가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엄마도 힘들고. 왜냐면 엄마도 사실 제일 힘든 사람은 엄마인데, 내가 왜 이 아이들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이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공부를 하려면 학원만 보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홍공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학년이 갈수록 더 그럴 것이고, 어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뭐 어떤 학원을 보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학원을 간다기보다도, 제가 봤을 땐 요즘에는 집에서 못하니까 학원을 보낸다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집에서 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워온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효율적으로 진도 부분을 쫙 빼서 내가 정말 선생님처럼, 강사처럼 하기는 힘들잖아요, 사실은. 어떤 뭐 자기가 전공 분야면은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국영수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또 하는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자극을 받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남과 붙여놔야 더 잘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학원을 보낸다? 이제 그거는 정말 일치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좀 더 전략적으로 학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집에서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뭔가 값을 지불을 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이 배워서 오게 한다라는 그 목적으로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학원을 그렇게 보내더라도 집에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반드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도 힘들고, 방학이면 특히나 오전부터 계속 밥도 해줘야 되고, 이게 힘든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계속 칭찬하면서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고,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거는 정말 엄마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잠시나마, 사실 뭐 영원히 하는 건 아니고, 중고등학생 되면 집에서 사실 엄마가 앉혀놓고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뭐 중학생까지는 또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엄마가 옆에서 하겠어요. 엄마가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밥 해주고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글쎄요, 채점 정도,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외운 거 테스트 해주는 정도처럼, 뭐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뭐 앉아서 정말 뭐 분 단위로 체크하면서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가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 이 시기를 엄마라면 좀 힘들더라도 좀 웃으시면서 그 부분을 좀 해주시는 것을 이제 습관으로 잡으시면서 아이를 잘 다독여서 무조건 동기부여를 시켜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게, 나도 이렇게 힘든데 왜 나만 아이들을 이렇게 이해해줘야 돼? 라는 생각이 사실 부끄럽지만, 그런 유치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엄마구나 라는 것을 그냥 저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억울한 건 있지만 그래도 그냥 웃습니다. 웃고,
그래 힘들지 당연한 거야. 근데 너무 잘했다.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주고 근데 또 그러면 다음날에 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그렇게 똑같이 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보람차게 하루를 또 마감하고 또 다음날 또 이렇게 해주고 하면 또 방학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꾸준히 했을 때는 방학 기간에 반드시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남는 보람된 그런 결과물 뭐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한 권이라도 끝냈다. 한 권 뭐 수학이 될 수도 있겠고 영어가 될 수도 있겠고 국어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성공의 작은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다음 방학 때는 또 한 번 기다려주고. 그래서 절대로 엄마들이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내가 애씀을 알 것이야. 내가 애씀에 대해서 아이가 고마워할 거다. 혹은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거는 그냥 아이당초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얘가 정말 힘들겠다. 힘든데 이렇게 앉아서 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너는 칭찬받아 마땅해. 엄마가 해줄게. 그런 마음으로 그냥 퍼부으시면서 계속 칭찬 스티커 그리고 잘했다고 하고 격려해 주시고 짜증을 부리면 그 짜증 부리는 대로 그렇지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다독여 주시면서 엉덩이 습관을 붙이는 습관을 길러주시고 나다 보시면 엄마도 노하우가 또 생기실 거고 또 얻어지는 보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학이라 다들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또 공부시키다가 제가 또 좋은 주제가 떠오르면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